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법당 옮기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이제 큰 법회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이제 좀 더 그 정리된 환경에서 하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당 불사는 이제 원래는 주파일 이전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아마도 초파일 보내고 나서 머지않은 기간에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국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이 공간은 조선 중반 무렵에 여기에서 수행했던 큰 스님들이 창건을 하신 곳이고 어떤 분이 했는지 정확하게 창건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중창주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모셔져 있는 벼감 각성 스님께서 이 도량을 중창하셨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몰라요. 그동안은 조사전에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신도님들은 잘 친견을 못 했는데 이제 법당을 옮기고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벼감 스님은 이제 부유선사라고 하는 분의 그러니까 제자입니다. 부유선사는 서산대사와 함께 조선 중후기에 조선 선계의 양대 산맥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서산 스님은 좀 기계가 높으시고 뭔가 활동적이고 그래서 장군으로도 이렇게 활약을 하셨는데 부유선사는 몸이 조금 불편하셨어요. 팔이 좀 불편하셔서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의승군들을 모아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산계가 이제 해인사 쪽에 맥을 잇고 있고 부유계는 송강사 쪽으로 맥을 잇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절에는 부유선사 스님의 제자들과 서산 스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여기서 추석했던 그런 이제 기록들과 영정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일들이 그렇기도 하고 현재의 일들도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파벌에 나누거나 분파를 지우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성정은 서로 교류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벼감 스님은 부유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받은 법제자예요. 출가 제자는 아니고 법제자신데 이분이 이제 임진왜란 때 스승을 대신해서 의승군으로 참여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역할에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임진왜란 때 끝나고 어떤 그 중간에 잠깐 휴지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해인사에 주석하시면서 아마도 국일함에 머물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장경각을 비롯한 그 왜란에 의해서 허물어진 정각들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해인사만이 아니고 화엄사는 마지막 열반초로 알려져 있지만 아무튼 화엄사, 쌍계사, 또 송강사, 또 완주 송강사 또 등등해서 지금 이 삼남 지역에 임진왜란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그 많은 사찰들을 복원을 진두지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두 한 건 아니지만 이분 밑에서 스님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시고 또 화승도 있고 조각승도 있고 해가지고 이분과 관련된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영정이 제대로 남아있는 곳은 저희 국일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국일함에는 여러분들이 이름 자체도 이제 이 스님의 이름을 땄는데 그 이름이 이제 유래된 거는 이분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 임금의 모함을 받아서 부유선사와 함께 부유선사가 모함을 받아서 이제 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승과 함께 들어갑니다. 혼자 스승을 가지게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기계가 하도 대단해가지고
임금이 친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신문을 하고 조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분도 아니고 대단히 큰 스님이라는 걸 알게 돼서 바로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뭡니까 이제 국사로서 왕사로서 대접을 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왕사 이런 제도는 없었지만 이제 스승으로서 모시면서 스님이 있는 법회에 참가하시기도 하고 그 법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선사를 모시려고는 했지만 부유선사가 이제 지리산에서 안 나오니까 벽암스님을 모셔갖고 벽암스님께서 봉은사 주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스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조 반정이 있고 나서 병자호란이 생길 것 같은 기미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남한산성을 빨리 축성해서 그 난을 대비해야겠다 했는데 남한산성 축성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대부들이 다들 하겠다 소리는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급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시켜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니까 벽암각성 스님을 모셔다가 하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론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을 모셔서 남한산성을 이제 짓는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의승군을 다시 모아서 하는데 3년 만에 완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한산성을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은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그 기념관이 이제 개관하면서 스님의 영정을 기념으로 전시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3개월 이제 스님을 이제 영정을 모시고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업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업적인데 그것을 기려서 인조 임금이 내린 이름이 국일도대선사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부터 국일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일함의 어떤 의미는 이제 영정도 모시고 있고 그 분의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고 그리고 부도도 있고 또 이름도 따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도량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국일함의 도량의 어떤 의미가 크게 이제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굉장히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굉장히 조용하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상을 내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그 정신을 삼으셨기 때문에 조용히 수행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지금 임법당이 너무 낡고 흰개미가 이제 쓸어가지고 더 이상 건물로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불사를 하게 되고 또 불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의 의미를 뚜렷하게 부각을 시키지 않으면 불사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전에 세중으로 여기 이제 스님 밑에 있을 때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좀 이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면서 알기도 했지만 와서 다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잘 선양을 하지 못했구나. 국일함에 이렇게 살면서 그 큰 그 업적을 남긴 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묻어놓고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학술대회도 열고 또 이런 이제 외부로 알리는 작업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저 이제 집이 이제 조만간 이제 다시 이제 보수죠. 전면 보수 상황으로 가고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를 이제 임시법당으로 해서 법회도 하고 이 공간에서는 작년에 이제 7박 8일 수행 정진도 했습니다. 여기 같이 자리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또 수행의 어떤 힘을
또 이렇게 비축해가는 그런 일들도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국일함에 이렇게 오셨던 신도님들께서는 이제 새로운 공간에 와서 좀 새롭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실 텐데 2년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임시로 있다가 다시 이제 원래 이제 법당이 복원이 되면 돌아갈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 공간은 그 뒤에도 다양한 활동들로 채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저만이 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신도님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가 또 제가 이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국일함의 변화와 발전에 같이 한 몫을 하면서 자부심 가지고 또 보람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승려들이 법을 펼쳐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법 펼치는 것보다는 도량을 가꾸는 일이 더 급선무가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문중의 스님이 그러시는 거죠. 뭐 중이 별거 있나 스님 이제 절 가꾸고 불사하고 지키는 게 스님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니 뭐 절만 지키고 절만 지으려고 우리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 속으로 그 생각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한 3년 이상 이제 이 불사 일에 실제적인 불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수행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잡된 일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인부들하고도 옥신각신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또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수행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달리 보면은 그게 정말 내 마음을 닦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과정들이 쉽게 되는 일은 없었어요. 작은 불사, 작은 공사를 해도 고비가 있고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시공하는 분들이 잘못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조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제가 강하게 제 뜻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없이 일이 되는 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배움입니다. 작은 공사도 그냥 이번 공사는 좀 작고 또 시공하는 분들이 아주 괜찮은 분들이니까 좀 내가 쉽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조차도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은 어떤 것도 쉽게 되는 건 없고 한 번의 고비, 뭐 한 번의 고비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죠.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서 사람이 그만큼의 공력을 들여야 완성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없구나.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정성을 쏟은 만큼 또 결과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냥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껍데기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우고 그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큰 배움들이 있었고 또 집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많은 좀 배움이 있었는데 절을 짓는 거는 일반 집하고 또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한 번 지으면 저희 임법당이 400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럼 400년을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처음 지을 때. 그래서 저도 지으면서 이건 500년, 1000년을 짓는 건물이 돼야 되고 또
저 혼자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평소에는 물론 이제 스님들만 살지만 제가 신도들도 오시고 또 해인사는 수많은 또 참배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왔을 때 편안한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살기 좋고 내 취향에 맞고 그냥 내가 몇 년 살다가 또 어디 팔고 가고 이런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을 대하는 태도도 이게 예전에는 이제 대를 물려가면서 집을 살고 그랬던 것도 당연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집이란 게 무슨 소모품처럼 그렇게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집을 대하는 거는 오래오래 그 공간이 묵어가면서 더 좋은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짓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짓고 난 뒤에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더 뭐랄까 깊이가 있어지고 더 묵은 때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일 수 있는 것이 되고 이런 것들도 그동안 우리가 좀 잊어버렸던 집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성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면은 그 결과들은 상당히 뭐랄까 오래 남고 또 여러 면에서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싶어요. 당장은 뭐 크고 화려한 건물은 아닌 거죠. 절집도 얼마나 크고 화려한 건물이 많습니까? 그런 것에 비한다면 우리 신도들에게는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공간이지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뭐 충분히 다른데 많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텐데 하지만 정성이 모이고 마음이 모인 공간에서의 우리의 이제 행위와 우리의 어떤 자세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다른 수행을 좀 미루고 이 일을 하면서 얻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 오신 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절에 와 있으면서 이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참 불법 만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전에는 제가 뭐 이론적으로 경전에 의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은 지금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자리 잡았던 옛 선사들의 어떤 해안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또 그 공간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은사 스님이 여기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탁발을 부산, 대구, 마산 뭐 이런 데까지 정말 지게를 지고 탁발을 가시면서 이 공간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또 관리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공덕들,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여러 이제 그 비구니 수행자들, 또 우리 사형사제들, 그들의 정성들이 이 공간을 계속해서 이어오게 만든 건데, 그런데 그 속에서 저도 이제 덕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복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간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또 신도님들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사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또 법회를 할 때나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할 때도 뭐 청소도 해주시고 와서 뭐 밭일도 도와주시고 또 나무 깎고 풀 깎고 하는 일도 도와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제가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그래서 굳이 꼭 부처님 법을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부처님 법을 느끼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앞으로도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공간도 만들고 또 그 속에서 활동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런 현실적인 일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노고를 제가 좀 더 가깝게 알게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근데 그곳이 바로 공부하는 곳이라는 것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곳에서 수행하면서 좀 더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고 부처님 말씀을 좀 더 귀담아서 듣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변화해야 될 곳은 여러분들이 닥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도 쉽게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바로 그 어려움을 막닥뜨리고 외면하지 않고 그것과 부딪혀 가면서 또 때로는 조율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적절하게 내가 왕보하거나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또 내가 끝까지 밀고 가야 될 건 밀고 가면서 내 진심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계속해서 간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공부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머리로 생각할 때 부처님 법이 좋다. 또 철학적으로 정말 이 법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것도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출가 이후로 그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을까 할 만큼 정말 사무치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제 국일함에서 더 느끼는 거는 바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갖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절이 좋아서 오시기도 하고 또 대를 이어서 오시기도 하고 그냥 한번 또 마음을 내서 오시기도 하는데, 또 저희 신도 구성에는 시골에서 매일 그냥 1년에 한 서너 번씩 오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래서 그냥 불교를 약간 공기처럼 그렇게 호흡은 하지만 막상 정말 불교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힘이 되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것을 느껴야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그 공기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인심이 너무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살고 있는 그 터전과 그 공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이 제일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렇게 많이 되었죠. 예. 자기가 정말 편안하게 누렸던 그 환경이 얼마나 여러 가지 그 배려와 계산과 또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를 모르고 그냥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학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한 입장에서도 불교뿐만 아니라 이 동양의 여러 가지 정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선조들이 계속해서 이어내려온 삶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한 지혜와 배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우리는 너무 이제 현대적이고 새로운 것만 찾다 보니까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공기처럼 주어지고 우리가 산에 가면 늘 보이는 이 산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가서 좋다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알알이 박혀 있는 그 내용을 좀 느끼고 그러면 이제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와 희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우리가 그냥 절에 가보고 맛있는 맛있는 비빔밥 먹고 또 연등도 밝히고 그래서 어떤 축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참 좋은데 또 더 깊이 오늘을 기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 그거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마음을 쏟고 그런 공부를 좀 더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오늘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9일하면 이제는 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행사를 이끌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주 군청 불자회에 이제 계신 분들이 공양을 준비해 주셨고 또 지금 지금 일요법회에 주로 나오시는 불자님들이 또 이런저런 도량 앞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지난해에 저희가 참선 주간이라고 해서 7박 8일 용맹정진 기간에 수행을 했는데 그때 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오셔서 또 머물면서 또 도움을 주셨고 또 어제는 예전에 무빙 템플 같이 했던 또 그 분들이 오셔서 또 꽃꽂이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와 인연되는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는 이 도량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그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고 공양을 만들고 했던 것이 다 우리 신도님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몇 가지 이제 공양물들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절에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오래된 책들 중에 신도님들에게 나누어도 좋을 책들이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 중에도 그런 책들이 많아서 이제 도서 나눔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부처님 오신 날 새기면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